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요즘 장이 상당히 조정을 받을 것 같아도 상당히 또 강보합으로 끝나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도 그런데 금년 들어서 미국 주가도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상당히 좋죠. 그래서 테슬라, 메타, 애플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거의 2배 오른 종목도 있고, 물론 이제 알파벳, 아마존 같은 거는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우리가 현 단계에서 이러한 빅테크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다시 몸통으로 부상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앞으로 펀드 플로우는 어떨 것이고 그게 한국 시장에 단기적으로 아니면 올해 전체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그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미국형 주식형 펀드, 뮤추얼 펀드와 ETF의 펀드 플로우를 금년에 한 5주, 그러니까 2월 첫째 주까지 보여주는데, 생각과 뜻밖의 미국에서는 뮤추얼 펀드로부터 환매가 많습니다. 돈이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미국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게 이렇게 베리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주가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오르는, 실제 작년 이후로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옆에 빨간 걸로 표시된 막대 그래프는 미국을 제외한 인터내셔널 펀드, 이머징 마켓 펀드, 아시아 펀드, 유럽 펀드 이런 데에 투자되는 자금은 금년 한 5주 동안 무려 350억 달러, 한 4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이 돼서,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이 됐고, 그것이 한국으로도 돈이 들어와서 외국인이 금년에 한 8조 정도 샀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내 뮤추얼 펀드와 해외 미국 외 지역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펀드 플로우가 그런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작년만 해도 작년 말에 우리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미국을 3번 다녀오면서 피부로 느낀 게, 미국의 소비자들이 워낙 강하니까 미국 경기가 소프트 랜딩을 할 것 같다. 경기 침체가 있어도 최악의 경우에 아주 마일드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많이 드렸는데, 오히려 이번 이제 4분기 실적이 그동안 회사들 한 60-70%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4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그 전 3분기 때보다도 기업의 CEO, 경영진들이 경기 침체라는 그런 표현, 언급한 횟수가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경영자들이, CEO들이 허리케인이 온다,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제 그것이 대세였는데, 최근 몇 주 사이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소비자들이 역시 강하고, 제가 그동안 주장한 것처럼 미국의 주택 경기는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반드시 합니다. 최근에 오히려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실히 없어졌다.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괜찮고 기업 이익도 상당히 선방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비관론에서 조금 낙관론 내지 중립적인 의견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 이후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빅테크,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죠.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는 바닥에서 한 2배, 애플 같은 경우도 한 25%, 마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그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특징은, 여기 이제 그림 보시는 게 미국의 달러 지수 대비 미국의 내수 기업 대 수출 기업, 수출 기업의 대표적인 것들은 IT,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은 IT 업종은 평균 60%,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미국 밖의 지역에서 얻는데, 작년 가을
10월 이후로 달러가 초강세에서 약세로 들어서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적어지는. 그러니까 4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초강세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버는 매출과 이익을 달러로 환산하니까 적게는 5% 포인트, 많게는 8% 포인트 그러한 그 손해를 봤는데 금년 들어서 특히 2분기, 3분기에는 달러가 작년 동기 대비 약세로 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 특히 수출 기업,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해서 수출 기업, IT 기업들이 내수 기업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우리 미국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 늦여름, 가을부터 미국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제 영상과 이제 3%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최근에 단기간 주가가 너무 반등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메타 같이 구조조정을 확실히 하고 비용 절감 계획을 밝혀서 올해 내년에 그 훨씬 그 실적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5개 빅테크 기업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한번 점검을 해보자. 먼저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바닥에서 2배 올라서 한 210달러에 안착을 했는데 뭐 한동안은 이제 퍼가 20배 초반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금년 이익 기준으로 54배, 내년에 이제 이익이 많이 회복이 돼도 39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갑니다. 메타도 주가가 2배 반등을 했죠. 그래서 10배, 12배에 거래되는 메타가 지금은 금년 기준 19배, 그다음에 내년 기준으로 15배여서 뭐 그렇게 비싸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만만치 않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진짜 그 항공모함 같은 좋은 기업인데 여기도 주가가 최근에 20, 30% 회복을 보여서 올해 기준으로는 한 25배에서 30배, 내년 기준으로 한 23, 4배. 그래서 싸지는 않고, 알파벳, 아마존은 최근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좋지 않고,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서 퍼가 올해 기준 70배, 내년 기준으로 53배.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싸지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과거 5년, 10년 동안 초저금리와 앞으로 금리, 인플레이션이 높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 이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과거에 퍼가 30배에 거래되는 게 20배가 되고 20배인 게 15배가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될 텐데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주가가 좀 쉬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후에 결국 기업 이익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는 분들은 좋은 종목 보유하는 분들은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단기 조정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있으니까 조금 이런 것을 조금 이제 경계하고 아시고선 대응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뭐 펀더멘털은 좋은데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 우리 한국 시장은 아시다시피 선진 시장이 아닌 이머징 마켓에 대만과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 10월 이후로 특히 강한 달러가 약세로 들어서고 아시아 통화가 우리 원화도 이제 안정세 1400에서 이제 1200 중반대로 환율이 안정을 보임으로써 특히 이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작년 10월 저점 이후로 이머징 마켓 주가가 펀드 플로우가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한 바닥에서 한 22%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길게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항상 우리 투자는 좀 길게 과거 데이터를 살피자. 그래서 전 세계 지수는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뭐 장기적으로 주가는 배당 포함해서 한 8에서 10% 매년 성과를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보였는데
우리가 포함된 이머징 마켓 지수는 오히려 2008년 이후로 절대 지수가 좀 하락한, 그러니까 이제 배당만 조금 받았고 전반적인 수익은 나지 않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아시아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우리가 덩치, 그러니까 이제 벤치마크 MSCI 지수, MSCI Emerging Market 지수에서 중국이 30, 한 3, 4%를 차지해서 1위까지 규모 기준이죠. 이것에 벤치마크 맞춰서 투자가들은 엘로케이션을 합니다. 두 번째가 대만, TSMC가 있는 대만, 세 번째가 인도. 이제 불행히 한국이 이제 4등으로 떨어져서 한 11% 정도 되는 나라인데, 우리가 금년 들어서 중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한 25조 원 들어갔다고 하죠. 국내에 한 7조, 8조 원 들어와서 여기 이제 벤치마크랑 비슷하게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은 기계 주문, 알고 트레이딩도 많지만 펀드 플로우가 있었고, 중국이 한 25조 들어왔으면 그것의 한 3분의 1 벤치마크 비율과 구성과 비슷한 한 8조가 한국에 들어왔다. 근데 이제 아직 장기 투자를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금들은 한국을 그동안 많이 떠나서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최소한 한 종목을 사면 수천억씩 사는, 수조 원을 사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행동주의, 이런 주주 권리에 대한 개선의 기대감이 좀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글로벌 PM들이 많고, 저도 최근에 이런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조금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면 금년 내년에 한국 주가가 미국보다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볼 때 크가지 세 가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펀드 플로우, 이머징 마켓 펀드 플로우, 아시아에 대한 펀드 플로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우리 동북아시아가 입는다고, 한국, 대만, 일본 같은 데가. 그래서 이제 기대도 있지만 최근에 돈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와서 조금 주춤한,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한국을 놓고 볼 때는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이 언제 바닥을 치냐.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적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공급 측면에 그런 디시플린이 생겨서 수요 공급이 개선이 되고 재고가 소진이 돼서 기업이 이게 바닥이 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반도체 회사의 주가는 작년 10월 삼성전자는 5만 1,000원이 바닥인 것을 좀 더 확신을 하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하여간 긍정적이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사는 자금이 많았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30년 넘게 증시 마켓에 직접 간접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학교에 있지만 여전히 뭐 거버넌스 포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이사 활동, 뭐 다양한 이런 강연을 통해서 활동을 하지만, 저희도 못한 그런 선배들이 못한 것들을 우리 후배들이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사회 중심의 경영, 주주의 권리를 찾아주고 소수주주가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공개 매수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그 일련의 긍정적인 거버넌스 개선의 움직임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주에 대한 캠페인 기대감도 있었는데, 청와대나 이제 정부 쪽에서 은행은 공공재다 그런 얘기를 해서 시장이 깜짝 놀라고, 이제 외국인들도 너무 실망을 해서 최근에 팔아서, 단기적으로는 행동주의의 움직임이 중립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지속적인 구조적인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SM 사태는 우리가 뭐 하이브 대 뭐 카카오의 대결로 보기보다는 실제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아마 주총에서 표대결로 갈 텐데, 이러한 것들은 처음 경영하는, 그러니까 주권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결국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경영진을 뽑는데, 이사회가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핵심인 걸 보여주는 한국에서 처음 사례여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이나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 소수주주가 대주주 엑시트하는 사람과 같은 가격에 자기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좋은 장치이고, 은행주 캠페인도 제 생각에는 지금 주춤하지만 정부가 이제 그러한
개입을 해서 하지만 주주환원이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은행주는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될 것 같아서 주주환원은 앞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동주의 펀드에 따라서 투자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다시피 우리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지난 3년 동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한국 시장에 팔았어요. 한 60조 원을 가까이 팔았는데 오히려 뭐 미국이 망할 것 같은 금융 위기보다도 매도의 강도는 셌는데 최근에 순매수를 전환했죠. 금년 들어서 작년 말 이후로.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한국 비중을 많이 줄여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그 주홍색 굵은 선이 외국인의 순매수 매도의 강도고 그 파란 선은 이제 외국인 지분이율입니다. 이제 30% 밑으로 내려왔는데 너무 한국을 비중을 줄여서 여기서 더 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이머징 마켓에 대한 펀더멘털이 점차 개선이 되면 한국으로 자본은 외국 자금은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intangible, 그러니까 사람, 기술, 브랜드 이런 거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장부가치, 유형자산의 가치에 기반한 PBR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한국은 우리 제조업, 장치산업이 많기 때문에 PBR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PBR이 우리가 완전 저점에 과거에 지금 같은 PBR 1배 미만의 수준에 오면 항상 주가는 반등을 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PBR에서 본 거고 지금 PER 1년 주가 수익 배수, 그러니까 수익 추정을 기준으로 펄을 놓고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한 게 한국 시장이나 반도체 주식이나 시클리컬, 철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익이 안 나거나 적자가 나서 퍼가 높을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했죠. 제가 작년 가을에 삼성전자 사야 된다는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퍼가 20배, 30배를 오히려 넘어갔습니다. 올해 이익이 너무 적을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퍼가 8, 9배에서 반도체 회사들의 이익이 줄어들면서 퍼가 12배까지 올라가서 주가가 바닥권이다. 근데 반면에 2024 12 months, 2년 forward earnings를 갖고 보면 valuation이 9배여서 내년에 이제 이익이 개선될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주가가 바닥권이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리서치를 제가 마지막에 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추정에 의하면 뭐 컨센서스랑 되게 비슷합니다. 금년 2023년에 기업이익이 24% 줄고 내년에는 거꾸로 50%의 급격한 회복을 보일 텐데 뭐 30%가 될지 40%가 될지 50%가 될지 60%가 될지는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큰 바닥의 변곡점은 올해다. 근데 이제 올해 20%대의 감익을 하는 건 이미 작년 주가 빠진 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기업이익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가 주가 회복 여기서부터 상승의 기울기를 결정을 할 텐데 아시아권에서도 여전히 한국 기업이익은 매우 변동성이 심한 시클리컬해서 올해 기업이익의 하락폭은 아시아에서 최고, 올해 가장 이제 이익이 많이 하락하고 내년에 이익의 회복 증가폭은 가장 크다. 그래서 매우 시클리컬한 그런 우리가 이제 산업이 고도화가 됐지만 여전히 산업 구조가 장치산업, 제조업 중심이고 이익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낙후된 지배구조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동성이 높은 이익을 가진 산업구조가 이제 한국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라는 점을 우리 한번 다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좋은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은 주식을 뭐 조정이 좀 있다 그래서 팔 필요가 없고 의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투자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